나이가 들면 신체 곳곳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척추나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행동에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질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렇게 골골골골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의 초석이 되는 척추와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군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후 대표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뭔지 아시나요?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그거 물론이죠. 더불어서 두툼한 봉투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이번 조사에서는 안마 의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거 그만큼 좀 찌뿌듯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가 이거 아닐까 싶어요. 전기세 많이 든다. 뭐 집에 둘 곳 없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은가 꼭 받고 봅니다. 싶다. 네. 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신체에 있어서 퇴행성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네. 퇴행성 변화가 무릎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지개를 펴면서 어깨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보통은 한 20, 30대부터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데 외상이라든가 특별한 트라우마, 이제 외상의 이제 과거력이 있으면 퇴행성이 좀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무릎 이제 십자인대 수술도 당하고 3번 정도 수술했으니까 왼쪽 무릎이 오른쪽 무릎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도 흔히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퇴행성 변화 한 50대 정도면 시작이 된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 시기가 어찌 보면 근육이 급격히 좀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허리는 뭐 어르신들 얘기하듯이 4번, 5번이 안 좋다. 네. 무릎은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퇴행성이 온다. 어깨는 많이 쓰니까 인대가 끊어진다. 예. 보통 이런 게 이제 퇴행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보통 MR을 찍어보면 허리는 하부 요추 쪽에 근력이 많이 빠져서 지방 변성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네. 허벅지 근력이 약해지면서 무릎은 흔들리는 아주 불안정한 두 개의 뼈가 있기 때문에 퇴행성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잡아주는 게 허벅지 근육인데 근육이 빠지면 당연히 퇴행성이 더 빨리 진행하고 특히 또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의 변화가 또 특히나 더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 2배 이상 퇴행성이 더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근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외상 외에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세에 따라서 사실은 있는데 비만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여성분의 호르몬 변화, 노화는 사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노화를 되돌릴 수 있으면 진시황이 아직 살아 계시겠죠. 네. 파리의 에펠탑 같은 경우는 지금 1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의 모습으로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네. 또 인간의 대퇴골과 척추를 본따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뼈는 이토록 단단하고 탄탄한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에펠탑과는 달리 그 세월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걸까? 그러니까요.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 어떻게 과연 극복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원장님 보통 이 관절은 많이 쓰면 쓸수록 닳는다. 그래서 분필과 더 같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수많은 관절 중에 가장 위험성이 높은 관절은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여가 활동이 많아지면서 예. 무릎, 어깨 그리고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아주 심하게 어르신들이 나타납니다. 예. 첫 번째로 어깨에는 우리 흔히 알다시피 힘줄이 끊어졌다는 회전근개 파열,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관절염, 허리는 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협착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퇴행성이라고 하기에는 또 20, 3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외상이라든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유발이 되지는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설명드릴 젊은 친구가 있는데 외상성으로 인해서 허리에 급성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매우 통증이 심합니다.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하고 저한테 왔던 환자분은 부모님께 엎혀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나타나는 허리 디스크 파열은 이제 기계적인 자극도 있고 이제 염증 세포가 매우 많이 오기 때문에 통증이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보다 더 심합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일단 첫 번째 어깨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어깨 근개가 지금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을까요? 보통은 이두박근을 기준으로 예. 앞쪽에 견갑하근, 뒤쪽으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이 있습니다. 네. 총 4개의 힘줄을 우리 어깨 근개, 회전 근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로테이트 커프, 우리 흔히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어깨 힘줄이십니다. 이것이 끊어진다고 해서 팔이 들리지 않고 이런 경우는 매우 심하지 않으면 팔은 들립니다. 네. 왜냐? 우리 여기서 만져지는 이 델토이드라는 상완근이 있기 때문에 팔 자체는 들리는데 보통 앞쪽의 힘줄과 뒤쪽의 힘줄이 같이 끊어지면 팔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관절증이 되어서 인공관절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의 주증상은 통증입니다. 기능적인 장애가 오는 것은 매우 말기로 넘어갔을 때고 결국 통증이고 팔을 들 때 그 힘줄을 썼을 때의 통증이면서 특히 밤에 주무실 때 통증을 느끼는 게 주위에 자극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변화와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나이트 페인, 밤의 통증을 더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잘 때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개는 이 병명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나이가 드셔서 어깨가 아프면 나 50견이 시작된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50견은 내가 들 때도 안 되고 남이 들 때도 안 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팔이 일단 들리는데 남이 들고 힘을 뺀 상태에서 들면 훨씬 더 편하게 팔이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능동적 운동에는 둘 다 장애가 있지만 수동적 운동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회전 근개 파열, 엑스레이, 초음파, MRI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 파열이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정도로도 진단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수술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네. 그걸 결정하는 건데 그런 결정은 사실 MR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는 아주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잡냐 이렇게 잡냐에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네. MR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MR을 통해서 환자 이후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챙겨야 할 것, 척추와 관절 건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척추와 관절 건강,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스튜디오에서 선생님께서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깨 모양이 이상해도 회전근개 파열이 올 수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회전근개는 4개의 인대로 되어 있지만 회전근개 바로 위에 견봉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우리 만져지는 요 뼈인데 이 뼈하고 팔뼈 사이에 인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견봉 자체와 이 상완골 사이에 넓이가 좁으면 인대가 더 스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견봉 모양 자체가 더 내려앉아 있거나 뼈가 튀어나온 분들은 인대 파열의 확률이 훨씬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어깨 모양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병원에 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것도 치료는 가능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충돌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뭐 운동선수들 많이 있는 충돌 증후군인데 특히 투수. 그렇죠. 투수도 근데 야수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하게 외야수도 던져야 되니까. 강하게 던지고 포수도 3번의 2루 송구를 갑자기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충돌이 되는데 이 뼈 모양 자체가 밑으로 쳐져 있는 거는 약간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노화로 인해서 뼈가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진실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관절뿐만 아니라 뼈도 점점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뼈의 골밀도가 낮아지면 치매 발병률이 높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거 자체와의 상관관계보다는 네. 특히 우리가 골밀도는 여성분이 보통 뭐 2.7배 정도 더 안 좋다 뭐 이런 결과도 있는데 그건 다 논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 프로포즈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의 연구 결과인데 그게 아마 여성들이나 특히 뭐 남자도 결국은 노화인데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특히 또 비만 그리고 대표적인 노화가 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몸을 지탱해 준다고 해서 척추를 신체의 대들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척추는 타고나야 돼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척추 질환, 척추에 대한 통증이나 아픔이 있는 것도 유전력을 가지는 겁니까? 아직 정확하게 연구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네. 어느 정도 유전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우리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이 대표적인 이제 센트럴 라인의 이제 골격이 척추이신데 네. 그 척추가 대부분 어르신들 외래 팔로우 해보면 부모님이 안 좋아서 나도 왔다.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 뼈하고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 주위에 섬유륜이 있고 안쪽에 수액층,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아마 선천적으로 섬유륜 자체가 약한 분들, 우리 뼈도 이제 골밀도가 다 다르듯이 네. 섬유륜 자체가 약한 분들이 아무래도 안에 있는 수액이 더 빠져나오거나 디스크의 확률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척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환자 사례를 통해서 이 어깨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성분, 60세 남성분이시네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동영상의 환자분이십니다. 3개월 이상 타병원에서 주사도 하고 대부분 물리치료, 뭐 약물 복용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어서 이제 본원에 내원한 분인데 네. 왼쪽 어깨 사진을 보시면 이 뼈 바로 밑으로 뾰족하게 이제 새부리처럼 우리 와서 보이는 이 뼈 모양이 보이십니다. 예. 자, 옆에 사진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 CT를 보면 조금 더 잘 보이기 때문에 CT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 CT 사진 보시면 요 제일 앞부분에 요 부분이 원래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매우 많이 튀어나왔는 걸 볼 수 있고 예. 옆으로 돌렸는 사진, 뒤로 돌렸는 사진에서도 뼈가 튀어나오면 이 부분에 있는 인대가 뭔가 상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MRI를 보시면 우리 MR에서는 고체는 까만색, 액체는 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뼈, 근육, 인대, 힘줄 다 까만색, 혈관, 그다음에 염증으로 인해 인대 끊어진 거는 다 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서 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검은색 뼈가 자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뼈는 왜 이렇게 하얗냐면 뼈가 부러지면 뼈가 멍이 듭니다. 피부하고 예. 똑같이. 이게 하도 부딪혀서 뼈 부종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충돌이 자꾸 되어서 인대가 견디다 못해서 파열이 일어나는 환자분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자분의 어깨 관절경 영상이시고 관절경은 보통 우리가 구멍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뚫어 옛날에는 오픈해서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구멍을 통해서 관절경 시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환자분의 어깨에 이제 구멍과 이게 이제 스코피, 우리가 이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고, 예. 이거는 워킹,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이거는 위에 뼈가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을 이제 아까 엑스레이와 CT에서 받는 부분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를 갈아야지 인대와 뼈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인대가 회전을 함과 이런 운동을 했을 때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이제 동영상 이후에 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관절은 알다시피 노란색 이제 관절액이 있고 뽀얀 우리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붉은 것들은 다 염증으로 인해서 조직이 변성이 된 겁니다. 이런 변성된 조직들이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위가 뼈가 아까 튀어나온 부분이고 이 부위가 자꾸 스쳐서 우리 마모가 되어서 회전근개가 뒤집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된 부분을 이제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뼈가 있는 부분은 제거를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넓어지니까 추후에 회전근개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넓이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회전근개 파열 있는 부분은 먼저 이제 프리퍼레이션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실을 통해서 한 땀 한 땀씩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대를 떠서 이런 식으로 회전근개를 뼈에다가 다시 붙여주는 이제 이게 우리가 관절경 시술을 하는 것이고 네. 며칠 전에 했는 사진이라서 사실 뭐 술후 사진이 이제 호치켓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수술한 이후에 사진을 보시면 검은색 회전근개가 다시 봉합되어서 어느 정도 연속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최소 침습의 관절경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전에 주사라든지 이런 약물 치료 또한 상당한 효과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스몰 테어, 예. 미디엄 테어, 라지 테어, 이제 매시브, 광범위 파열, 총 완전 파열은 4개로 나누어지고 이제 불완전 파열, 부분 파열이 있습니다. 주로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도 어느 정도 하고 50% 미만에서는 보통 6주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 주로 주사라든가 뭐 우리 흔히 이제 물리치료, 도수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면서 근력을 강화해 보는데 보통 6주 정도의 시간에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관절경 시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런 치료를 통해서 작은 어떤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결국 수술까지 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합병증까지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죠. 염려해야 우리가 된다고. 결국은 팔의 기능적인 장애와 이 통증입니다. 병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아파서 오고 두 번째는 내가 팔이 안 들려서 오는 겁니다. 자, 이 57세 남자분을 한번 보시면 20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어깨를 한번 수술했던 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근데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전 환자와는 다르게 매우 관절 내에 뼈 조각이라든가 관절이 아주 많이 딸갖는 이게 네. 전형적인 어깨에서 오는 퇴행성 관절이십니다. 자, 이분 옆에서 찍은 사진 보시면 거의 뼈 사이에 연골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무릎도 똑같이 관절 공간이 없으면 퇴행성 관절염 말기까지 왔는데 이분도 어깨 자체의 퇴행성 관절염 말기까지 온 겁니다. 이분의 오른쪽과 이분의 왼쪽 사진입니다. 네. 왼쪽은 아주 깨끗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정도 되면 이제 팔을 거의 못 드는 상황까지 이제 오셨는 퇴행성 관절염 사진이시고 CT 사진 보시면은 거의 관절 공간이 없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혓뼈, 뼈 조각이 매우 많이 자라 있어서 팔의 운동이 당연히 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우리가 회전근개는 다행히 살아 있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했듯이 고체는 까만색, 이 회전근개 검은색 힘줄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힘줄이 살아 있는 경우와 이제 파열이 되어서 팔을 못 드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파열이 된 경우는 역행성 인공관절, 이런 분은 보통 우리가 하는 인공관절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인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관절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원래대로 아니면 원래보다 더 좋을 만큼 이 어깨 회전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수명은 또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은 예전에는 15년에서 네. 20년 정도인데 어깨는 다행히 우리가 힘을 그렇게 많이 받는 조직은 아닙니다. 무릎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깨는 사실 감염이라든가 탈구 이외에는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 대부분은 어깨 우리가 목표는 한 14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180도까지는 아직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고 예. 한 140도 정도 일상적인 활동에 크게 무리가 없는 정도까지 우리가 팔을 드는 게 목표입니다. 회복 기간은 우리가 어떤 재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 하는 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 이제 흔히 ATM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항상 돈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랫동안 입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회전근개는 어쩔 수 없이 보조기 착용이 적어도 4주, 길면 6주 정도의 보조기 착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때는 뭐 화이트 칼라라면 뭐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팔을 많이 쓴다든가 하는 분들은 일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주로 6주 정도의 안정기간을 가지고 그 사이에 회전근개 파열이 약하신 분들은 기계를 통해서 CPM, 이제 능동적 말고 수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6주 정도 되면 내가 팔을 드는 능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근육 강화를 위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우리가 한 2년 어깨 질환은 중년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박희연 씨는 5개월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과 팔 저림으로 병원을 찾았다. 낮에는 모르겠는데 저녁 되면은 이제 통증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진짜 나중에 최후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로 아팠어요. 이게 어깨가 아픈 게 출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가지고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고 많이 힘들었어요. 15년 전에 제가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 조리하면서 아팠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많이 아프지는 않았죠. 이제 세월이 갈수록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왼쪽은 지금 조리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하루 종일 팔을 사용했던 것이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 왼쪽 어깨는 그나마 다행으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진단받았지만 문제는 오른쪽 어깨였다. 어깨 강직 그 원인은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 때문에 뼈를 이제 절제를 하고 관절막을 열어주면서 이제 저맥락 염증 조직을 제거했는 거고, 왼쪽 어깨는 지금 보시면 팔걸이 정도 뭐 지금 바로 어깨 운동하고 다 하고 계신데, 오른쪽 어깨는 왼쪽 어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어요. 지금 이쪽은 재활이 아주 편한데 오른쪽 어깨는 보조기도 6주 차셨고 이제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의 재활과는 사뭇 다르게 왼쪽은 지금 더욱 편하게 하고 계시지요. 이게 이두박근이고 이게 견갑. 움직일 때마다 찾아오는 어깨 통증의 공포. 조리사인 박희연 씨에게 큰 불편을 줬던 통증은 다행히 수술을 받고 나서야 차츰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게 호전됐다. 조리를 다시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어깨 스트레칭을 열심히 할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흔한 증상은 어깨의 통증. 팔을 위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통증의 정도를 줄여주는 치료법이 회전근개 봉합술과 견봉 아래 돌출된 뼈를 다듬는 견봉 성형술이다. 환자분은 체육 선생님이신데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많겠죠. 그래서 뼈 조각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염증이 있으니까 관절막이 쪼그러들어서 관절에 유착이 함께 있었고 저맥락염, 염증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관절경 시술을 하였습니다. 관절경의 최대의 장점은 보통 구멍 3개에서 많으면 5개 정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수루의 통증이라든가 조직 손상, 근육 손상이 거의 없이 가볍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깨. 체육교사인 배정한 씨에게 어깨 질환은 늘 따라다니는 고질병이었고 각종 물리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결국 수술의 도움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공을 지속적으로 던져주는 동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아프더라고요. 딱 올리면서 딱 거리면서 이게 근육이 어디에 부딪히는 느낌이 자꾸 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우리 뭐 두두두두 거리는 그런 소리 나는 것처럼 그냥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한번 딱 거릴 때마다 좀 더 팔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나서 예, 그렇게 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혹시 다시 뼈가 자랄 확률은 좀 있을까요? 확률은 누구에게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뭔가 자극이 되면 튀어나와. 우리 무릎도 관절염, 결국 퇴행성인데 이 공간이 넓어지면 부딪히는 확률이 줄어드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겠죠. 이제 앞으로 이 어깨가 아파서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특히나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시범 보일 때 많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이제 빨리 나아가지고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환자 사례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무릎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국민 질환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앓고 계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관절염이겠죠. 그렇죠. 무릎의 제일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뼈하고 뼈 두 개가 맞닿겨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호하는 이 지지해주는 조직이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전방, 후방 십자인대, 내측, 외측, 측부인대인데 되게 그러니까 불안정하죠. 우리 관절의 두께는 무릎이 발목에 비해 몇 배 두껍습니다. 근데 발목 인공관절 잘 못 들어보셨죠? 발목 인공관절은 못 들어본 것 있습니다. 같네요. 근데 무릎은 아주 흔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아주 흔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불안정한 조직이라서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되고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어서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면서 뭐 특히 어르신들 보면 O자 다리라든가 뭔가 자꾸 뼈가 만져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 상으로는 총 4개로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1단계에서부터 보통 4단계, 70세 이상은 3단계부터 인공관절, 60세 이상은 4단계 이상에서 보통 인공관절의 적응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무릎 관절이라는 게 남성의 활동량이 좀 더 많다 보니 위험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연세가 있는 어른들을 보면 거리에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도 같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은 남자가 몸을 영 많이 사용하면 맞습니다. 예. 일상적인 활동도 그런데 근데 여자도 많습니다. 음. 집안에서의 활동도 무시 못합니다. 특히 예. 자녀분들을 보든가 아니면 부엌 일도 많은데 자 활동량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여성분에게서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게 어떤 연구에서는 2.7배까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 주로 50대 이후의 중년의 여성분들인데 네. 결국은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이제 비만 그리고 노화인데 비만은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그렇죠. 여자분들은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매우 커서 그걸로 인해 골량이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좀 더 연골이 약해지고 퇴행성 변화가 좀 더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네. 앞서 원장님께서도 그 십자인대 수술을 몇 차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성분들은 참 십자인대 수술이 흔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관절염 걱정은 하지 않으시나요? 관절염이라는 거는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불안정입니다. 십자인대 수술 왜 제가 했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저도 안 했겠죠. 무릎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부모님이 준 십자인대보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했는 십자인대는 약합니다. 보통 10mm 밀릴 거를 2, 3mm로 줄인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100점이 모든 게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지만 수술한다고 100점은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 사례 통해서 설명을 또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좌측 무릎 통증으로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렇지만 뭐 주사도 맞고 침도 뜨고 이제 물리치료도 했는데 계속 무릎 안쪽이 아프면서 특히 이분은 독서가 오금 부위가 우리가 뭐 저린 것처럼 땡기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걸을 때 계속 흔히 어르신들 병원 오면 낫습니다. 평상시에 아프다가 병원 예. 와서 여쭤보면 계속 아픈 건 아닌데 한 번씩 뜨끔거린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예. 항상 어르신들이 병원 오면 낫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릎일 수도 있고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눌러서의 압통, 무릎을 눌러서의 압통이 있기 때문에 먼저 무릎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엑스레이 보시면 이제 안쪽의 퇴행성 관절염이 양쪽 다 어느 정도는 바깥쪽에 비해 있는다고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종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MR을 시행하였는데 MR상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까만색이 고체, 흰색은 액체입니다. 네. 고체가 있어야 될 부분에 여기는 고체가 있는데 액체가 있다는 말은 연골이 벗겨져서 고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물이 있구나. 연골 손상이 있구나. 그리고 뼈가 허옇다는 말은 뼈 부종. 아까 전 어깨처럼 네. 무릎도 뼈가 이렇게 힘을 받으면
뼈가 이제 붓습니다. 그리고 이 MR 보시면 관절이 이쪽에 바깥쪽에 비해 안쪽이 많이 상했구나. 이 바늘상 연골은 다행히 세모 모양 그대로 잘 있는데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 이 바늘상 연골이 뒤쪽은 이렇게 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오다가 중간에 연속성이 사라지는 바늘상 연골의 예후가 가장 안 좋은 뿌리부 파열이십니다. 그래서 오금 있는 부분이 통증이 있고 이 사진은 정면, 이 사진은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예. 원래 이렇게 바늘상 연골이 앞쪽과 뒤쪽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잘 보이는데 어느 순간 되면 있어야 되는 앞쪽에 연골은 있는데 뒤쪽은 없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떨어져서 액체가 있다는 뜻이죠. 바늘상 연골이 뿌리 부에서 파열이 되어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 보면 바늘상 연골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봉합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저도 절제술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수술 기법이나 또 저는 엔간하면 봉합을 하는 거를 더 권해 드립니다. 당연히 저도 만약 예전에 또 누군가 저를 봉합을 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지나간 이야기라서 모르지만 봉합을 하면 아무래도 자기 관절이 그나마 좀 살아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바늘상 연골을 절제하지 않고 뒤쪽에 뿌리부를 이제 떠서 뼈에다가 다시 붙여주는 작업. 요게 이제 요 부분이 떨어져서 실을 아까 어깨하고 똑같은 앵커라는 실입니다. 실을 통해서 뼈에다가 다시 이제 제 위치에다가 고정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실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도 보면 구멍 2개로 대부분 행해집니다. 옛날에는 뭐 오픈도 하고 대부분 이 부분은 사실 수술 기법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봉합을 해주는데 사실 뭐 수술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봉합을 잘 해야지 솔직히 됩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송크라든가 퇴행성 병변으로 뼈가 잘 썩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의 동영상 이외에 안에 관절 사진을 보면 위쪽에 보면 연골 손상, 이 MR에서 보셨던 허옇게 변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골이 다 마모가 되었고 여기가 지금 이제 바늘상 연골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반대편 바깥쪽 면의 정상적인 관절입니다. 위에 관절, 바늘상 연골, 밑에 관절. 자, 이분 보시면 마모가 되어서 너덜너덜하다고 우리 흔히 얘기하고 이 부분이 파열이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정상적인 모양을 자, 앞쪽을 다시 보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복을 제 위치를 맞춘 다음에 실을 이제 한 땀 한 땀씩 우리가 떠서 다시 뼈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 엑스레이를 보시면 뭐 엑스레이는 여기에 이제 실이 들어갔는 흔적이 보인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술 후에 MR을 보시면 옆에서 아까 봤는 사진 이렇게 실이 들어와서 바늘상 연골을 이렇게 뼈에다가 붙여주고 이거는 측면 사진, 이건 정면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늘상 연골이 제 위치에 봉합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어깨를 설명해 주실 때는 수술 후에 한 140도 정도까지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인공관절인 경우에 인공관절인 경우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처럼 이런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 정상 범위까지 활동이 가능해지나요? 우리가 바늘상 연골 어깨 힘줄은 거의 100%를 항상 목표를 하고 합니다. 예. 이분은 수루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빠른 경우는 제가 뿌리부 파열 3개월 만에 인공관절 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듯이 관절경은 대신에 거의 100%의 운동 범위는 다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68세 남자분인데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다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왼쪽 다리는 보시면 각이 져 있죠. 예. 옛날에 이제 다쳐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각변형이 이미 왔는 겁니다. 양쪽 다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분은 독특하게 오른쪽은 우리가 흔히 하는 안쪽인데 이 왼쪽을 보시면 또 바깥쪽에도 퇴행성이 되게 심하십니다. 이분은 우측은 우리가 전통적인 퇴행성 관절염에 사는 인공관절을 시행하였지만 왼쪽은 우리가 관절면을 맞추기 위해서 이 로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다리 모양을 교정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박상민 씨. 아직은 의료 보행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수술 전보다 통증은 물론 걷는 자세도 훨씬 좋아졌다. 가장 불편할 때는 이제 내리막 내려갈 때요. 계단 밑으로 내려갈 때가 좀 가장 불편하고요. 옆에 이제 안 잡으면 내려가기 힘들었고, 이래 서 있기가 불편하고요. 통증이 와가지고 수술한다 할 때는 겁이 나가지고 그래도 좀 미루다가 할 수 없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의 양쪽 무릎을 지탱하고 있는 인공관절. 7년간 통증을 참고 견디며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대안이 없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난 뒤 망설였던 기간이 후회될 만큼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무슨 통증이 없으니까 조금 살만 나고, 그때는 통증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못 했으니까요. 아침 조깅하는 사람이 최고 부러웠어요. 지금은 이제 하고 나면은 산소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올레길을 좀 마음껏 다니고 싶습니다. 튼튼한 무릎은 물론 흔들렸던 일상까지 바로 서게 만드는 인공관절 수술. 수술대에 오른 환자 역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환자분은 8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분이고 양무릎 통증으로 휠체어 보행을 하고 내원하였습니다. 2주 전에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 먼저 인공관절을 시행하고 오늘 좌측 무릎에 대해서 인공관절을 시행할 뿐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닳고 손상된 무릎 연골을 정밀하게 깎아낸 뒤 그 자리에 정확한 각도로 인공관절을 넣는 것이 관건. 고도의 정확성과 섬세함이 필요하기에 숙련된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관절 수술의 최대의 장점은 이미 마모된 관절을 그리고 O자 다리 변형을 함께 교정하고 쉽게 걸어다니고 기능적 통증으로도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분은 약간의 비만이 있기 때문에 살을 빼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대퇴부, 허벅지의 근육을 키워서 무릎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무릎 연골이 손상된 환자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 무릎,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허리 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요초 질환 그러면 디스크, 그리고 측만증, 협착증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 우리가 퇴행성 병변은 우리 흔히 어르신들 디스크, 협착증, 상대적으로 젊은 분한테는 디스크 파열, 네. 그리고 측만은 사실 요즘은 이제 앉아서라든가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면 사진에서 10도 이상의 각병 인형이 있는 경우를 우리 흔히 측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퇴행성 병변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르신들 디스크, 예. 협착증은 척추관 주변에 있는 디스크가 이제 빠져나오고 뒤쪽에서 파세 조인트라는 우리가 관절은 허리도 관절입니다. 거기에 뼈가 자라고 이제 관절막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결국 이 왼쪽에 정상적인 이 부분이 우리 허리 신경이라고 보시고, 신경은 항상 양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지고 이게 앞쪽에 디스크, 그러니까 이게 배 쪽, 이게 등 쪽, 오른쪽 왼쪽입니다. 자, 근데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디스크는 두 개의 층입니다. 이게 바깥쪽에 섬유륜, 이게 수액층인데 이게 구멍이 생기면 안에 있는 수액, 물이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른쪽이 불편하고 어떤 분은 왼쪽이 불편하고 어떤 분은 아예 허리가 안 아프면서 엉치나 다리가 저리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우리가 허리는 대부분 주사도 있고 허리 시술 그리고 수술도 있는데 요즘은 뭐 신경성형술이라든가 풍선 확장술 같은 허리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허리 시술을 하는 동영상인데 우리가 시암이라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뼈를 이제 랜드마크를 확인하고 꼬리뼈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부분을 이제 부분 마취, 국소 마취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이거는 전혀 환자분을 절제하거나 상처가 없는 시술이고 시암이라는 영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카데타 관으로 환자분의 디스크하고 신경 사이를 뚫어주는 겁니다. 이 관이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허리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하고 신경 사이를 이 친구가 하수구 구멍 뚫듯이 이제 계속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암 영상을 측면 사진과
정면 사진을 계속 보면서 신경 주의를 계속 우리가 물이랑 약물 그리고 조영제를 통해서 네. 뚫는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저 관은 과연 어디까지 들어가서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도 보통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요추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요추 예. 1번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4번, 5번 천추 1번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3, 4번까지도 있는 분이 있긴 하지만 이분도 보시면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자, 여기 간이 들어가서 예. 우리가 허리뼈를 이제 관통하는 건데 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예, 걸 볼 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따라서 들어가서 조영제를 우리가 흔히 이제 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영제를 쏴서 막혀 있는 걸 확인해서 그다음에 물 통해서 확 뚫어주는 겁니다. 우리 하수구 뭐 변기 막혔을 때 뚫듯이 그런 식으로 신경하고 디스크 사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뚫어주는 거죠. 예. 네. 이게 시술 경과가 좋으면 사실은 수술했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네. 조금 헷갈리는 게 그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둘 다 허리에 생기는 질환이지만 생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추간판 탈출증, 급성으로 오는 경우, 협착증은 퇴행성 병변입니다. 예. 자, 디스크 급성 파열은 환자분 한번 케이스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젊은 분도 아주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9세 남자분, 허리가 아플 일이 거의 없는 남자분이십니다. 근데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아예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안 되어서 이분은 본인이 못 걸어오고 보호자분한테 이제 업혀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엑스레이 보면은 우리가 이게 정면 사진이신데 이게 측만입니다. 약간 이제 허리가 돌아갔지만 이 중간에 있는 이 뼈가 어느 정도 일자로 된 걸 봐서는 구조적인 측만, 우리가 로테이션 변형은 없는 통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기능적인 측만이라고 볼 수 있고 옆면의 사진 크게 이상 없습니다. 엑스레이상 이 친구는 거의 문제없는 사진입니다. 자, 네. 갑자기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허리 문제 1번, 두 번째로는 우리 요로결석도 사실 이렇게 한 번씩 올 수 있습니다. 예. 자, 먼저 허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걸로 보여서 MR을 찍었는데 우리가 요게 배 쪽, 요게 등 쪽, 요게 머리 쪽, 발끝 쪽입니다. 네. 이게 허리 신경이고 이게 하나하나의 뼈고 요 사이 요게 물렁뼈 디스크인데 디스크는 원래 수액, 물이 있기 때문에 약간 회색. 항상 하지만 물은 흰색입니다. 네. 약간 회색이 보이는데 이 부분 보시면 검게 물이 뭔가 빠져나가서 고체가 되었구나. 신경이 내려오는데 뭔가 볼록하구나. 자, 한 칸 더 가보겠습니다. 자, 신경의 어허. 수액 탈출이 되어서 신경을 갑자기 이게 바로 급성 디스크 파열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카니컬 기계적으로 압박이 매우 심하고 네. 염증 세포가 강하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 아기를 놓는 만큼 바스로 따지면 최대치인 10점의 통증을 느낍니다. 자, 이런 경우 이 친구 타원에서 수술하자고 이야기 듣고 자, 저도 29세의 남자분 수술 안 하고 한번 놔두고 싶고 이 친구도 수술하기 싫어서 왔는 분입니다. 자, 그럼 시술을 한번 해서 이거 한번 뚫어보고 디스크 한번 녹여보자 싶어서 했는데 이게 거의 안 뚫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영제가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카데타가 들어가도. 자, 어떻게 해도 뚫어서 옆면 사진 보면 약간씩 이제 뚫어지는 게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친구 결국은 뚫어줬습니다. 자, 뚫어주면 이 친구 바로 급성 통증 50% 이상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남았는 디스크는 몇 달에 걸쳐서 이건 녹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술을 하고 급성 통증을 줄였는데 이후로 계속 일단은 이 친구의 디스크는 녹여주고 신경이 압박된 거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도 동반해서 약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흐른 다음에 팔로우해서 이제 MR을 찍어봤습니다. 이 퇴행성 병변이 있는 디스크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네. 튀어나왔는 디스크는 계속 진행해서 보면 어느 정도 다 들어가서 사실 수술했는 정도만큼의 효과를 이 친구는 봤습니다. 앉으나 서나 허리 걱정뿐이라는 송윤종 씨. 석 달 전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목 건강까지 나빠졌다. 허리가 아픈데도
일 욕심에 몸을 함부로 그냥 마구 썼는 게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산 하면서 크게 한번 넘어진 적도 있고. 허리하고 시술하고 당시 MRI 확인 결과 송윤종 씨의 허리는 척추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상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목과 다리 통증까지 나타났지만 수술 후 한결 가벼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경추 통증과 허리 요통이 있었으면서 하지 방사통이 동반되어서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었고 이제 상지와 하지 모두 이제 방사통이 동반되었습니다. 경추, 목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우리 요추, 허리는 신경성형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풍선 확장술을 동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추는 풍선 확장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신경의 공간을 더 확장하는 데 용이하였습니다. 24개의 뼈가 마디마디를 이루고 있는 척추. 한 곳이라도 고장이 나면 신체 전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이걸 평상시에 어떻게 제일 중요하시죠. 운전 오래 하거나 예. 똑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게 제일 안 좋으시죠. 아, 제일 좋은 거는 걷는 것과 수영 그리고 목욕이 참 좋습니다. 이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허리에 하부 요추에 근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들이 좋아요. 다 낫고 나면 이거 이제 허리가 좋아지면 내가 이제 여행도 가고 싶고 등산도 자주 가니까 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겸해서는 더 할 수 좋죠. 심한 일을 좀 삼가하고 이제 나이도 있고 우리 이제 천천히 살아야죠. 여유 있게.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현대인에게 허리 통증은 만성 질환이 된 지 오래. 특히 척추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지만 최근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환자분은 상대적으로 젊으신데 갑작스럽게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내원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하부 요추 쪽에 통증이신데 젊으셔서 일단은 갑자기 통증이 그렇게 심하면 디스크 급성 파열을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 분입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한 환자는 급성 디스크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 비수술적 치료인 신경 성형술이 진행됐다. 시술은 꼬리뼈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낸 뒤 가느다란 관을 넣어 신경이 눌린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 통증 감소에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다. 신경성형술은 일시적인 주사와는 다르게 여러 레벨, 요추로 따지면 총 6개 신경을 다 뚫을 수 있고 경추는 7개, 8개까지 신경을 다 뚫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적응증은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분, 또 젊지만 디스크의 급성 파열 이런 분들한테 다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그리고 출혈 없이 환자분이 일상적인 활동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사례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잠시 만나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먼저 50세 남자분의 사례인데요. 50세 남자분으로 협착증이 있어서 예. 이제 오픈을 할지 이제 관절경을 할지 고민이 스러웠던 환자분인데 관절경을 해도 우리가 뒤쪽으로 이제 뼈도 자를 수 있고 나가는 길도 어느 정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분 보시면 4번, 5번 사이에 신경이 앞뒤에서 다 눌렸는 걸 볼 수 있고 앞쪽에는 디스크, 뒤쪽에는 파세 조인트라는 관절이 뒤를 누르고 있는데 네. 관절경을 통해서 앞쪽의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뒤쪽의 뼈도 같이 제거를 해서 넓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2개의 구멍으로만 한다고 하면 부담도 적지만 수술 이후의 재활도 훨씬 빠릅니다, 사실. 예. 그리고 자, 다른 분 케이스를 보시면 71세 남자분이십니다.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인데 사진만 봐도 이분은 여기에서 신경이 내려오다가 아까 분보다 더 심하십니다. 예. 자, 이분도 타원에서 사실 퓨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사 박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나사를 총 4개를 박아서 이 뼈가 움직임이 없이 이제 고정을 하는 건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튼튼한 수술이긴 한데 이 관절이 일을 안 합니다. 퓨전을 예. 하면 붙여버리면 그럼 아래 위에 관절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위 관절에 관절염이 많이 와서 이분도 내시경을 통해서
앞쪽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뒤쪽에 뼈를 같이 제거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45세 남자분이신데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은 보시면 중간에 신경이 거의 안 보입니다. 원래 신경이 이런 식으로 약간 뽀얗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신경이 있고 주위에 우리 애기들 응급실 가면 열이 나고 하면 뇌척수액 뽑듯이 주위에 뇌척수액이 있고 지방체들이 있는데 그건 뽀얗게 보이는데 이분은 보시면 신경이 너무 꽉 눌려서 완전히 목이 이제 꽉 막히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술을 통해서 신경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경이 우리가 살아나는 과정이 대부분은 신경이 막혀 있는 기간만큼 걸린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저렇게 심하게 있던 게 뚫린 경우에는 막혀 있던 물이 확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더 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통 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는 천천히 다시 돌아오는데 막혔던 시간만큼 걸려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엉덩이 주변이 저림과 동시에 그때는 대부분 사라지는데 짧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뭐 1년씩 걸리는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척추와 관절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50대 남성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최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특정한 자세,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려서 운동을 할 때나 혹은 손을요 등 뒤로 가져갈 때나 이럴 때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지금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회전근개 파열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데 쌤 아니죠? 배드민턴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여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배드민턴의 가장 안 좋은 게 어깨하고 발목입니다. 이제 스매싱을 할 때 아주 강력한 뒤로 이제 외회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착지하면서 아킬레스 힘줄이 이제 잘 끊어지는데 아, 점프를 후에 착지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어깨의 외회전 아마 요렇게 우리 흔히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옛날에 남자분도 후진할 때 그 자세를 취할 때 보조석에 이제 어깨 손을 올리죠. 불편하다고 예. 하시는데 뭐 대표적인 건 충돌 증후군 이제 고증상일 때 그리고 이 힘을 했을 때 통증이 있다는 말은 그 회전근개 주로 우리가 팔을 드는 거는 극상근이 제일 흔하고 손상도 극상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극상근 손상이 의심되는 우리가 뭐 엠프티 캔 테스트나 이학적 검사에서 파지티브 이제 양성이 나온다면 결국 이제 MR을 찍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드민턴은 참 좋은 운동이지만 조금 그걸 고려해서 좀 운동을 해야 되겠군요. 이번 사연은 40대 중반의 아주머니의 사연인데요. 이분이요 앉아서 무릎을 폈다 오므릴 때마다 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빈도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통증은 없는데요. 병원도 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선생님, 이분 좀 뭔가 의심해볼 질환이 있을까요? 자, 병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통증, 그 다음에 기능적인 장애인데 자, 소리 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저희들 이렇게 관절 꺾기도 많이 하죠. 그렇게도 하고 네. 저도 무릎에 소리가 납니다. 저도 약간 나네요. 예. 소리가 나는 거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소리가 나는 거는 크게 큰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다행이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통증과 연관된다면 뭔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아무런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관절이나 다른 뭔가 시술을 했는 분들도 소리가 나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자체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통증이 없고 소리만 난다면 좀 일단은 좀 안도해도 괜찮겠군요. 네. 선생님, 이번 사연은 50대 후반의 남성의 사연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살이 좀 많이 쪘는 모양입니다. 저처럼. 확진자, 예. 네. 그런데 배에 살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헬스장에 가서 윗몸 일으키를 좀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다고. 그래서 아예요. 운동을 좀 쉬었답니다. 근데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이분 허리 좀 문제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주 큰 문제가 있죠. 그래요? 일단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갑자기 아프면 우리가 흔히 디스크의 급성 파열로 인해서 기계적인 충돌이 돼서 염증 세포들이 와서 통증이 있겠다. 또는 만약에 하지 저림이 동반이 있다면 이거는 신경학적으로도 뭔가 방사통이라든가 있겠다를 의심할 수 있고 우리가 초기에
급성 파열은 바스 스코어라고 우리 통증이 0점도 하나도 안 아프고 10점이 매우 심한 통증이면 거의 10점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통증이 한 며칠 지나면 조금 사라지지만 네. 들쑥날쑥합니다. 왁스 웨이브라고 이게 통증이 처음에 아팠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린 감으로 이제 오는 거죠. 일단 MR 찍어보고 그 정도를 보고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운동을 쉬게 되면은 이 패턴이 이제 통증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왁스 웨이브 패턴이라고 왁스 합니까? 웨이브 예, 패턴. 그 예, 패턴이 왔다 갔다 하는. 있는 것보다 가라앉지도 않고 일정하게 계속 아프다면 지금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겠군요. 그거는 거의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는 거의 디스크 파열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아, 서둘러 지금 빨리 병원을 찾아야겠군요. 우리가 그 신경이 두 개인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인데 네. 일단 감각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무릎, 어깨에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다 같이 어깨와 허리, 무릎에 나타날 수 있는 노인성, 퇴행성 병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거를 노화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을 하고 그 속도가 100이 되는 걸 10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이 결국 스트레칭과 근력을 키우면서 그 노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증이라든가 어떤 기능적인 장애가 있다면 꼭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노화를 막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노쇠는 막을 네. 수 있다고 합니다. 노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근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불완전한 관절을 잡아주는 이 주변의 그 근육을 건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이 무너지기가 쉬운데요. 근력 운동 늦지 않게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깨, 허리, 무릎 오늘 도움 말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호 대표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술을 해서 좋아지는 결과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모든 의사들이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다리에 혹을 제거했는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육종이라는 암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보호자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저 친구는 좀 따뜻한 친구였다. 그래도 좋은 의사였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정형외과는 100% 수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환자, 수술하는 환자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꼭 불편하고 하면 병원 와서 검사하고 주사라든가 물리치료, 요즘은 매우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물리치료가 주사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로 인해서 증상과 기능적인 장애가 회복된다면 수술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주십시오.